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. 가장 믿었던 사람,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, 가장 깊이 남습니다.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. 남편의 잘못된 투자로 집이 넘어갔습니다. 아내의 보증 한 번이 수십 년 모은 것을 날려버렸습니다.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. 잘해보려 했다는 것도 압니다. 그런데도 분노가 밀려옵니다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떡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. 그 원망은 정당합니다. 그 분노도 당연합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만으로는 배에 구멍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.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누구 탓인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함께 살아낼 것인가입니다. 오래전 가난하지만 화목하던 집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가장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겨울을 날 종잣돈을 몽땅 잃고 돌아왔습니다. 자식들은 원망 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집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 감돌았습니다. 아버지는 방 구석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. 그때 어머니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. 텅 빈 쌀통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더니 남아있던 한 줌의 쌀까지 흙바닥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. 가족들이 경악하는 사이 어머니는 빗자루를 들며 말했습니다. 쌀을 잃었다고 마음까지 흙바닥에 버릴 셈이냐? 쌀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 집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. 어머니는 흙 묻은 쌀알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. 아버지가 일어나 옆에 앉았습니다. 자식들도 하나씩 쭈그려 앉았습니다. 그날 밤 가족은 흙냄새가 조금 섞인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.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. 가족의 실수로 위기에 처했을 때 원망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.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속에 독을 키웁니다. 충분히 화가 나도 됩니다. 충분히 무너져도 됩니다. 단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. 그 화살이 향하는 곳입니다.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는 상대의 인격에 낙인을 찍는 말입니다. 반면 당신의 결정으로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사건을 향한 말입니다.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. 전자는 상대를 영원히 그 자리에 못 박아두고 후자는 함께 아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여지를 남깁니다. 데스몬드 투투는 말했습니다. 용서란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주도적인 행위라고.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. 결과는 참혹합니다.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잠깐 그 사람이 왜 그 결정을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. 투자에 실패한 남편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. 보증을 잘못 쓴 아내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거나 가족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결과는 비극이지만 그 바탕에 깔린 동기가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그 마음 자체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. 잘해보려다 이렇게 됐구나. 이 짧은 한마디가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. 실패한 행위와 그 사람의 존재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,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사건은 이미 벌어졌습니다. 이제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. 누구 탓인가를 계속 따지며 서로를 소모하는 길, 혹은 어떻게 함께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길. 경제적 위기는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. 가족 모두가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나눌 때 실수한 당사자는 죄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시 기여할 동기를 얻습니다.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우고 비난만 이어가면 그 가정은 돈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것을 잃게 됩니다. 서로에 대한 신뢰와 온기, 즉 가정의 정서적 기반이 무너집니다. 경제적 파산보다 정서적 파산이 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.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대책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가족의 결속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. 통장이 비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낍니다.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십시오. 건강을 잃었습니까? 가족을 잃었습니까?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불편함을 가져옵니다. 하지만 그것이 삶의 의미까지 앗아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. 어려운 시기일수록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의 가치가 선명해집니다. 함께 걷는 공원 산책, 따뜻한 물 한 잔을 나누며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,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. 이것들은 풍족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들입니다.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족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. 잃어버린 돈보다 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.
바로 신뢰입니다. 실수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태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. 작은 약속을 지키고 일상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대하는 것. 이것이 쌓일 때 신뢰는 서서히 복구됩니다.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기다려주는 것입니다. 한번 무너진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. 그 긴 과정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.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. 하지만 이것을 통과한 가족은 이전과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. 서로의 바닥을 보고도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경험은 그 어떤 위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. 부러진 뼈가 붙고 나면 그 자리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. 비바람이 지나간 뒤 땅은 더 굳게 다져집니다. 지금 당신의 가족이 겪는 이 시련이 서로의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신뢰를 쌓아 올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원망의 말을 한번 삼키고 그 자리에 함께 살아내보자는 말을 놓아보십시오.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. 오늘 밤 실수한 그 사람에게 비난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보십시오. 말없이 내미는 그 찻잔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이 닿을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